No, that's Japanese, bro. Oh, okay. Alright, here. Repeat after me. Repeat after me. Okay. 얘들아, 얘들아, 영훈이 여근이 제가 제가 너무 무리였어. 너무 늦어서 그래서 해서 그래서 나는 나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소말리라는 이름의 유튜버가 한국의 도봉구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일으킨 파문입니다. 소말리는 전 세계에서 각종 기행을 통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로 이번에는 한국의 민감한 역사적 상징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조형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의와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소녀상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역사적 정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왔습니다. 그만큼 이 조형물은 단순한 동상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세운 상징이죠. 그런데 말리는 이런 상징을 자신만의 콘텐츠로 희화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는 과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후의 사과는 진정성 있는 것이었을까요? 사건은 어느 날 말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소녀상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올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소말리는 구독자들에게 재미를 주고자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콘텐츠는 단순한 유머를 넘어선 무례와 경솔함으로 비춰졌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한국인들과 전 세계 시청자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그의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말리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글들이 쇄도했습니다. 소말리의 채널에는 비난의 댓글이 쏟아졌고 일부는 그의 채널 구독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리는 그간 자신이 일으켰던 다른 논란들처럼 이번에도 쉽게 사라질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파장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재미와 구독자 수를 위한 행동이 아닌 문화와 역사에 대한 무지와 무시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말리는 침묵을 지키며 모습을 감췄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사과를 요구하며 각종 시위를 벌였고 결국 그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소말리의 등장에는 여러 유튜버들의 설득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평소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긴장하고 불안해 보이는 얼굴로 소녀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장에는 그의 행동을 지켜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일부는 그가 진심으로 사과할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 후 말리가 말을 꺼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인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소녀상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경솔한 행동을 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소말리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몇몇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려 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특히 말리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의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과의 현장에는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고 말리의 행동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인터뷰를 한 청년은 이런 사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리는 이내 사과의 절차를 마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건은 새롭게 전개됩니다. 차 안에서 말리가 친구와 웃으며 손가락으로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이 인터넷에 유출되었고 이 영상은 다시금 불씨를 키웠습니다. 그는 사과 후에도 진심이 결여된 행동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유출된 영상에서 웃으며 한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또 한 번의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과는 진지함과 이해에서 비롯되어야 하는데 그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라는 의견이 온라인을 뒤덮었습니다. 소녀상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소말리의 행동이 결국 다시 한번 그들의 감정을 상처내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현재 소말리는 업무방해 혐의로 출국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콘텐츠 제작자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그 여파가 너무 컸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역사적 상처를 다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소말리의 행동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소중한 기억과 아픔을 가볍게 취급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빠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콘텐츠 제작자들이 느끼는 책임의 무게는 더욱 커졌습니다. 단순히 조회수를 위해서 다른 문화와 역사를 조롱하거나 경시하는 행동은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말리의 행동이 남긴 교훈은 단순합니다. 문화적 민감성과 역사적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 무지로 인한 실수가 결국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 어떤 자세로 이러한 논란들을 극복해야 할까요? 조니 소말리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인기를 얻으려는 외국인 인플루언서로 한국에 도착한 후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첫 영상을 촬영할 때부터 무례한 행동들이 이어졌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이태원 거리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게 내가 찾던 것이다 라고 말하며 평화의 소녀상을 조롱하는 행동을 보였죠.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상징물로 한국인들에게는 단순한 동상이 아닌 역사적 고통과 회복을 상징하는 중요한 기념물입니다. 조니 소말리의 행동은 단순한 무례를 넘어서 역사적 고통을 깎아내리는 행위로 비춰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단숨에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되었죠. 그의 행동은 단발적이지 않았습니다. 소말리는 이후에도 한국의 공공장소에서 예의 없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외설적인 말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시비를 걸며 도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의 구독자 수를 증가시키고 콘텐츠의 조회수를 올리는데 기여했지만 많은 이들의 눈에는 그저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비춰졌습니다. 조니 소말리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를 보여주었는데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무례한 행동과 함께 역사적 민감성을 무시하는 언행을 했습니다. 특히 도쿄 지하철에서 원자폭탄과 관련된 농담을 하며 일본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본 언론에 체포되면서까지도 웃음을 지으며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사과문을 통해 문제를 무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사과 역시 진정성 없는 형식적 대응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가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사과 영상을 촬영하며 한국과 미국은 문화가 다르다며 한국이 미국식 유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한 그의 발언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머와 예의가 엄연히 구분되며 특히 역사적 민감성을 무시한 유머는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과 영상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촬영되었는데 그 장소는 한국인들에게 감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소말리가 이 장소를 사과 영상의 배경으로 선택한 것조차도 많은 이들에게는 아이러니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는 그가 사과의 진정성을 더 의심받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하필 그 장소에서 사과를 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일 뿐이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사과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한국 네티즌들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사과는 그저 거칠애에 불과하다며 그의 행동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사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행동을 자세히 분석한 한국인들은 소말리의 발언에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과거 그가 했던 행동들이 그에 대한 불신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해외 반응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형 유튜버들이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 구독자 수가 수백만에 달하는 유튜버는 조니 소말리가 과거와 현재의 행동을 보면 그의 사과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댓글에는 그가 한국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이 많았고 사과를 했다고 해도 진정한 반성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의 행동은 여전히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랬던 그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반복하는 걸 보니 진정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 체포 사건과 이후 사과 후 비웃었던 태도는 다시금 회자되었고 그에 대한 신뢰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이제는 법적 처벌이 답이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특히 출국 정지 상태에 있는 소말리가 한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과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퍼졌습니다. 한국은 그가 사과한 이후에도 그의 행동을 면밀히 감시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진정성 없는 사과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행동은 그 진정성을 증명합니다.
조니 소말리의 경우 그의 사과는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가 실제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문화적 민감성과 역사적 존중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소말리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그가 방문한 다른 나라에서도 윤리적인 논란을 일으켰고 이는 그가 어디에 있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역사적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행동에 대한 대응은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적 절차와 대응이 조니 소말리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가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그가 책임을 지고 공정한 처벌을 받기를 요구하며 그가 이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변화를 이루길 바랍니다. 조니 소말리의 영상은 곧바로 한국의 여러 커뮤니티와 SNS에 퍼졌습니다. 한국의 누리꾼들은 분노를 표하며 그의 채널에 비난의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단순한 무례가 아닌 역사적 모욕이라며 그의 행동을 규탄했고 이로 인해 조니는 한국 내에서 즉각적인 공적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의 유튜버들과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은 조니를 찾아내어 책임을 묻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의 발견은 한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로 상황을 본 수많은 시청자들은 긴장과 흥분 속에서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 유튜버들은 그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조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색한 한국어 사과를 시도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진정성이 부족해 보였고 한국 시청자들은 진심 없는 사과로 면피하려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니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국의 길거리에서 불안감을 느끼며 다녀야 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알아본 시민들은 그를 향해 경멸의 시선을 보냈고 몇 차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거들먹거리며 행동하지 못했고 점차 그의 자신감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니가 한국 내에서 겪은 이러한 경험들은 다른 나라에서 그가 받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사건은 미국에서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미국의 주요 유튜버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은 이 사건을 상세히 다루며 조니 소말리를 비판했습니다. 펭귄즈와 같은 유명 유튜버들은 그가 한국에서 행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하며 그는 한국에서 그가 자초한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펭귄즈는 영상에서 조니를 두고 그는 마치 벌레 같은 존재로 이번에는 그가 무시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니의 행동은 미국 내에서도 흑인 커뮤니티의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무례한 행동이 흑인 사회 전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운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흑인 유튜버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조니의 행동이 자신들을 대표하지 않으며 그가 저지른 일은 결코 흑인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한 유명 흑인 유튜버는 조니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남들을 해치는 행동을 반복하는 인물이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미국 내 일부 변호사와 전문가들은 조니에게 현재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당분간 잠적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중 한 변호사는 지금 돌아오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잠잠해진 후에 돌아오는 것이 현명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인터넷 논란을 넘어 국제적인 이슈로 확산되었습니다. 조니 소말리는 결국 한국에서의 행동으로 인해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해 한국을 떠날 수 없게 되었으며 한국의 법률에 따라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마약 관련 법이 특히 엄격한 나라로 불법적인 행동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조니는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무모한 행동들이 실제로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유튜버의 실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단호한 대응을 통해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적 자부심을 지켜냈습니다. 한국을 단지 콘텐츠 소재로만 여겼던 조니는 결국 자신의 오판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강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나라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문화적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조니 소말리와 같은 행동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윤리와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는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사회는 외국인이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적 정체성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조니 소말리의 만행을 정리하겠습니다. 조니 소말리는 국제적인 유튜브 인플루언서로 그의 콘텐츠는 주로 대중의 이목을 끄는 자극적인 행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일본에서 활동할 당시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신사에서 예의 없는 행동을 하거나 일본인들을 도발하는 콘텐츠를 통해 인기를 끌었던 그는 그곳에서도 일부 경고와 벌금을 받았지만 큰 법적 처벌은 피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욱 대담해지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발길을 돌린 조니 소말리는 또 다른 자극적인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한국의 거리와 상징적인 장소를 배경으로 삼아 한국인의 반응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나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낸 사건은 그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장난을 치며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소녀상은 한국의 아픈 역사를 대변하는 상징으로 전쟁 중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서 조니 소말리의 경솔한 행동은 한국인의 민족 감정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영상을 본 한국인들은 단순히 분노를 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역사적 상처를 이용해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조회수와 수익을 올리려 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소녀상 앞에서의 그의 행동은 단순한 무례를 넘어서 한국의 역사적 고통을 모독한 것이었습니다. 조니 소말리가 이러한 비난에 대해 공개 사과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사과 영상에서 한국 문화를 잘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감정과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코미디 스타일이 한국에서 용납되지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사과가 형식적이며 조회수를 위한 또 다른 콘텐츠일 뿐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 내에서만 반향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유명 유튜버 펭귄즈 제로는 자신의 채널에서 조니 소말리의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조니 소말리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며 한국의 법 집행이 일본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그에게 가벼운 벌금만 부과했고 이는 그가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펭귄즈 제로의 발언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은 이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수많은 외국인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며 조회수와 댓글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댓글에는 조니 소말리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한국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조니 소말리의 행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화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조니 소말리와 같은 유튜버들이 조회수와 수익을 위해 역사와 문화를 모욕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중과 상식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주었습니다. 조니 소말리는 한국 경찰의 조사 대상이 되었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더 이상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외국인의 무례한 행동에 관대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법 집행기관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내지 않고 심도 있게 조사하여 법적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외국인 유튜버나 여행객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이 뒤따를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K-팝과 한류로만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는 나라임을 보여준 것이죠.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와 공권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의 행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였던 한국이 이제는 자국민의 감정과 역사적 가치에 대해 더욱 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로써 한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더욱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